병원 응급실. 새벽 4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환자 심정지. 제세동기.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것에 실린 남자. 창백한 얼굴. 멎어버린 심장. 복도 끝에서 한 여대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20살 최서연. 그녀가 8년째 아버지라 부르며 돌봐온 노숙자 박진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서연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 낯선 노인에게 그리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며칠 후, 가을비가 싸늘하게 내리는 묘지. 빗방울이 대리석 비석을 적십니다. 서연이 어머니에게 받은 낡은 쪽지를 펼칩니다. 떨리는 손. 그곳엔 묘지 주소와 함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내 진짜 아버지야. 낯선 무덤 앞.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읽는 서연. 최유진. 전무.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서연이 무덤을 끌어안고 목 놓아옵니다. 왜 저를 모르고 가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고급 벤츠에서 노부부가 내립니다. 검은 우산 아래 최재혁과 박소희. 아들의 무덤에 성묘를 온 것입니다. 박소희의 눈이 커집니다. 여보, 저 아이, 유진이야. 우리 유진이가 살아 돌아왔어. 최재혁이 차갑게 아내를 잡아챕니다. 정신 차려. 유진이는 죽었어.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낯선 여자.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남의 무덤을 아빠라 부르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최서연. 20살 여대생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학생.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살았던 학생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7시, 한미선의 낡은 분식집 앞, 시내 외곽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미선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 진상 손님 한 명이 떡볶이를 서연의 얼굴에 던집니다.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이야? 장난해? 빨간 양념이 서연의 흰 티셔츠를 적십니다. 뜨거운 국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어머니 한미선이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제발. 서연의 주먹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습니다. 이것이 20살 최서연의 일상입니다. 오전 10시, 대학 학생 식당.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던 서연. 출입구에서 학생증을 찍습니다. 삐삐삐. 거부 소리. 학생, 등록금 미납이네요. 출입 불가입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서연을 바라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등록금도 못 내.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옵니다. 오후 2시, 교수 연구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교수님, 장학금 심사 결과가 어떻게? 교수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쉽니다. 서연 학생, 성적은 우수한데 출석률이 문제야. 아르바이트 때문에 수업을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럼 이번 학기는 탈락이야. 그리고 등록금도 미납이고 휴학을 고려해 보는 게 어때? 복도로 나온 서연. 벽에 기대어 눈물을 참습니다. 저녁 6시, 분식집 뒤 골목. 낡은 담요를 두른 노숙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박진수, 60대 남성.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서연은 8년 전부터 이 노숙자를 아버지라 부르며 돌봐왔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대리 애정을 쏟아온 것입니다. 오늘 떡볶이 남은 거 있어요. 가져가세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듭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서연에겐 소중한 존재입니다. 밤 11시, 대학 기숙사, 좁은 방에서 서연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연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룸메이트가 침대에서 일어나 묻습니다. 서연아, 그 사진 속 사람 누구야? 맨날 꺼내보던데. 모르겠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주거든. 서연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을 쓰는 숙제, 아버지의 날마다 텅 빈 가슴. 그래서 노숙자에게라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분식집 뒤편 좁은 원룸. 한미선이 쌓인 고지서들을 바라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월세 독촉장. 3개월 체납. 이번 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한미선이 낡은 서랍을 엽니다. 깊숙이 숨겨둔 편지 묶음. 20년 전 최유진의 필체. 미선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를 설득할게. 우리 꼭 함께 살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미선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웁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지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 전, 분식집 문이 열리며 우편 배달부가 들어옵니다. 등기 우편이요. 한미선이 봉투를 뜯습니다. 월세 독촉장, 마지막 경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한미선이 처음으로 소주를 꺼냅니다. 서연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술은 왜? 한미선이 잔을 비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요? 내 진짜 아버지 말이야.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2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한미선이 오래된 쪽지를 꺼냅니다. 거기엔 묘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어. 8년 전에 돌아가셨어.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미안해. 엄마가 비겁했어. 추석 당일, 가을비가 내리는 묘지. 서연이 빗속을 걸어 JH그룹 가문 묘역에 도착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묘비들. 그중 한 곳. 비석에 새겨진 이름. 최유진. 전무. 서연이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전무. 그럼 제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분식집 딸인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니. 서연이 무덤을 끌어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적십니다. 아빠, 왜 저를 모르고 가신 거예요? 왜 엄마랑 저를 혼자 두고. 목 놓아 우는 서연.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때 고급 벤츠가 묘역에 도착합니다. 검은 우산을 든 노부부가 내립니다. 최재혁과 박소희. 죽은 아들의 무덤에 성묘를 온 것입니다. 박소희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낯선 여자가 아들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여보, 저 아이. 박소희의 손이 떨립니다. 저 뒷모습, 저 실루엣. 죽은 아들 유진이와 똑같습니다. 저 아이가 유진이 같아. 최재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유진이는 8년 전에 죽었어. 서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봅니다. 젖은 얼굴로 노부부를 바라봅니다.
박소희가 숨을 멈춥니다. 서연의 얼굴. 죽은 아들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인매. 유진이야. 우리 유진이가. 최재혁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비싼 양복, 고급 구두. 권위가 느껴지는 걸음걸이. 당신은 누구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최유진 씨의 딸입니다. 순간 정적. 빗소리만이 들립니다. 최재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소희가 서연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최재혁이 팔을 잡아막습니다. 딸이라고? 무슨 근거로? 제 어머니가 한미선이라고 하시는데. 최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한미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를 직감합니다. 차 안으로 돌아간 최재혁.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장 한미선이라는 여자 신원 조사에 최유진과 무슨 관계였는지 파악하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 JH그룹 본사 회장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최윤아, 22세, 최재혁의 조카딸이자 실질적 후계자 후보. 전무님, 회의 자료 준비됐나요? 비서들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스펙.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윤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할아버지,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 묘지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아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또 상속녀 사기꾼인가. 냉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지우지만 묘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틀 후 최재혁의 집무실.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내밉니다. 한미선 43세. 지방 소도시에서 분식집 운영 중입니다. 최유진 전무와 20년 전 연인 관계였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최재혁. 사진 속 낡은 분식집, 초라한 상가 건물. 딸 최서연 20세. 지방대 재학 중. 아르바이트 세계 병행.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혁이 보고서를 덮습니다. 주소 알아냈나? 예, 회장님. 그날 오후 낡은 상가 건물 앞에 고급 벤츠가 멈춰섭니다. 최재혁이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옵니다. 분식집 문을 엽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 떡볶이와 튀김 냄새가 진하게 풍깁니다. 한미선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장님, 손님 몇 명이 수군거립니다. 이 초라한 분식집에 웬 재벌이. 최재혁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립니다. 얼마면 됩니까? 최재혁이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집니다. 1억 원입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수표 다발이 봉투 밖으로 비쳐 보입니다. 한미선의 손이 떨립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2억? 3억? 한미선이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뚜껑을 열자 편지 묶음들이 나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들. 이거 보세요. 유진 씨가 저한테 직접 쓴 편지들입니다. 사진들도 나옵니다. 젊은 최유진과 한미선이 함께 찍은 사진들. 놀이공원, 바닷가, 카페. 그리고 이건 임신 진단서예요. 20년 전 거요. 최유진이 직접 쓴 일기장도 있습니다. 미선이와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를 꼭 설득해야지. 최재혁이 편지들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곧 테이블에 내던집니다. 요즘 세상에 포토샵으로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어? 편지도 필체 흉내 내면 그만이고. 회장님, 게다가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최재혁의 시선이 분식집을 둘러봅니다. 낡은 벽지, 금간 테이블, 오래된 주방 기구들, 경멸이 가득한 눈빛. 우리가 가난하다고 거짓말쟁이입니까? 한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서연이는 분명히 유진 씨 딸이에요. 그럼 증명해 보시오. 유전자 검사로. 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과학적 증거 가져오시오. 그때 다시 얘기하죠. 냉소를 지으며 분식집을 나가는 최재혁. 벤츠 엔진 소리가 멀어집니다. 한미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1억 원 수표. 하지만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때 분식집 밖 골목 모퉁이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최윤아. 할아버지를 따라온 것입니다. 윤아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한미선. 그리고 흩어진 사진들. 진짜인가? 가짜인가? 윤아의 손이 떨립니다. 만약 진짜라면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의 눈물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듭니다. 자신은 한 번도 저렇게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아가 차갑게 돌아섭니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에서 걸릴 테니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사흘 후 대학병원 VIP 검사실. 이상무 전무가 직접 검사 과정을 감독합니다. 회장님, 검사 과정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최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측근. 믿을 수 있는 사람. 검사실 안. 서연과 최재혁이 나란히 앉습니다. 간호사가 구강 샘플을 채취합니다. 하세요. 면봉으로 볼 안쪽을 긁습니다. 샘플이 든 튜브에 라벨이 붙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모두 나갑니다. 하지만 이상무만 검사실에 남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상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예, 지금 보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의 가방 속 또 다른 샘플 튜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3일 후 JH그룹 회장실. 최재혁, 박소희, 이상무가 모여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된 침묵. 최재혁 회장님과 최서연 양. 친족관계 불일치. 일치율 0.1%입니다. 최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박소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나왔잖소. 저 아이는 분명 우리 유진이 딸이에요. 내가 봤어요. 똑같아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최재혁은 차갑습니다. 당신 요즘 신경쇠약이 심하니까 그런 거요. 의사한테 진찰 받으시오. 박소희가 울며 회장실을 나갑니다. 이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그럼 법적 조치로 넘어갈까요? 당연하지. 명예훼손, 사기미수로 고소해. 그날 오후 변호사 3명이 분식집에 들이닥칩니다. 한미선 씨, 최서연 씨, JH그룹에서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합니다. 변호사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테이블, 주방기구, 집기 일체 차 앞 들어갑니다. 한미선이 변호사 앞을 막아섭니다. 검사가 조작됐어요. 분명히 조작됐다고요. 증거 있으면 법정에서 제시하십시오. 대학에도 소문이 퍼집니다. 서연이 복도를 걸어가자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저애 재벌한테 사기쳤대. 어휴, 꽃뱀 DNA 물려받았나 봐.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래. 서연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최윤아가 회장실에서 검사 결과 보고서를 몰래 확인합니다. 불일치 99.9%. 서류를 넘기며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서연이 눈빛은 진심 같았는데. 윤아가 검사 과정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담당자 이름. 이상무 전무. 전무님이 직접 관리했다. 묘한 의심이 듭니다. 일주일 후 박소희가 남편 몰래 움직입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서연이가 다니는 대학으로. 사모님, 회장님께서 내가 가라면 가. 대학 캠퍼스. 박소희가 차 안에서 서연을 지켜봅니다. 학생 식당 앞에서 출입이 거부당하는 서연. 혼자 벤치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모습. 친구들이 서연을 피해 지나갑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데 저 아이가 내 손녀가 아니라니. 오후 4시 서연이 아르바이트 가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딪힙니다. 아! 서연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쿵, 쿵, 쿵. 콘크리트 계단에 몸이 부딪힙니다. 으윽!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선명한 상처. 박소희가 차에서 뛰쳐나옵니다. 아가, 괜찮니? 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낯선 할머니. 비싼 옷, 고급 액세서리. 박소희가 명품 가방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냅니다. 서연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아파. 많이 아프지? 서연이 놀라서 뒤로 물러납니다. 누구세요? 박소희가 서연의 손을 붙잡습니다. 떨리는 손. 너는 내 손녀야. 나는 알아. 검사 결과가 뭐래도 나는 알아.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 박소희가 서연을 끌어안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지나가던 학생들이 멈춰섭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한미선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제 딸한테서 떨어지세요. 박소희를 밀어내는 한미선. 당신 내가 우릴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박소희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요. 내가 남편을 설득할게요. 설득은 무슨. 검사 결과 조작해 놓고. 조작이요? 박소희의 눈이 커집니다. 검사가 조작됐다고요? 한미선이 서연을 데리고 떠나려 합니다. 박소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혹시 정말 조작된 거면. 박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 최윤아입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 처음 봅니다.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윤아의 가슴 한구석이 아릅니다. 자신은 평생 저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교육, 풍족한 환경. 하지만 진심 어린 포옹은 단 한 번도. 나는 뭐지? 윤아가 휴대폰을 꺼내 이상무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무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같은 날 밤, 최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절망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 2명이 분식집 문을 두드립니다. 한미선 씨 계십니까? 한미선이 문을 엽니다. 월세 3개월 체납. 강제 퇴거 집행합니다. 집행관이 빨간 스티커를 문에 붙입니다. 잠깐만요. 다음 주에 꼭 낼게요. 제발. 법대로 진행합니다. 금요일까지 퇴거하십시오. 한미선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전 11시, 서연이 대학 행정실로 호출됩니다. 최서연 학생, 등록금 3개월 미납으로 자동 제적 처리됩니다. 다음 주에 꼭 낼 수 있어요. 이미 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음 학기에 재입학 신청하세요. 직원이 서연의 학생증을 가위로 자릅니다. 쩍 소리와 함께 반으로 갈라지는 학생증. 서연이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 최서연 씨 맞으십니까? 박진수 씨 연고자로 등록돼 있는데. 네, 아버지인데요. 사망 확인됐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집니다.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천을 걷자 박진수의 얼굴. 아버지. 8년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봐온 사람. 서연이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왜 다들 저를 버리고 가요? 왜? 오후 5시 분식집으로 돌아온 서연. 한미선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소장. JH그룹 법무법인. 피고인 한미선, 최서연을 사기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구속영장 청구 예정. 엄마.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저녁 7시. 좁은 원룸. 짐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퇴거 통보서, 재적 통지서, 고소장, 사망 확인서. 모든 게 하루에 무너졌습니다. 집, 학교, 아버지, 그리고 자유까지.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옵니다. 엄마는 왜 말 안 했어? 아빠가 재벌이든 뭐든 저는 아빠가 필요했어. 미안해, 서연아. 이제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저는 대체 누구예요? 저는 누구란 말이에요?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 서연의 절규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옵니다. JH그룹 사기 피해 입어. 재벌 상속 사칭한 모녀 고소. 한미선이 리모컨을 던져 TV를 끕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서연아, 이거 뭐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긴 거야. 지금까지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 서연이 USB를 받아듭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각, 최윤아가 할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갑니다. 바닥에 서연 관련 서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집어듭니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검사 기관, 담당자, 날짜. 뭔가 이상합니다. 윤아가 휴대폰으로 검사 기관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검사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통화 후 윤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상무 전무님이 직접 샘플 전달하셨다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한밤중 한미선과 서연이 낡은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합니다. 파일 하나.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남자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최유진. 8년 전 모습입니다. 미선아, 서연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최유진의 목소리.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남자였어. 비겁한 아버지였어. 화면 속 최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한테 너희 존재를 말할 용기가 없었어. 재벌가의 체면, 어머니의 반대. 다 핑계였어. 그냥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화면이 바뀝니다. 서류들이 나타납니다. 이 USB에는 서연이 출생증명서, 내가 작성한 유산 분할 문서가 들어있어. 내 재산의 절반은 서연이 거야. 그리고 최유진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 USB에는 회사 비리 자료도 들어있어. 이상무 전무의 횡령,
배임 증거들. 한미선과 서연이 화면을 뚫어져라 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목숨이 위험해졌어. 이상무 전무가 알아챈 것 같아. 만약 내게 사고가 나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야. 부탁이야. 이 자료를 경찰에.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아. 아빠가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아빠가 비겁해서 함께 살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 넌 아빠의 딸이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사랑한다. 우리 딸. 영상이 끝납니다.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끌어안고 웁니다. 아빠, 아빠. 생전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생전 처음 받는 아버지의 사랑. 한미선도 서연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이걸 진작 보여줬어야 했는데. USB 속 폴더를 열어봅니다. 수십 개의 파일. 이상무 전무의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이걸로 우리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새벽 2시. 최윤아가 회사 자료실에 몰래 침입합니다. CCTV 녹화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사 당일 대학병원. 파일을 찾아 재생합니다. 복도 CCTV. 이상무 전무가 검사실에서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샘플 봉투를 바꿔치기 합니다. 역시 윤아가 파일을 USB에 복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JH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회의실에 최재혁, 이상무, 임원들이 모입니다. 갑자기 이사회를 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최윤아가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긴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최재혁이 당황합니다. 윤아, 지금 무슨?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이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윤아가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재생합니다. 이건 검사 당일 대학병원 복도 CCTV입니다. 화면 속 이상무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확대된 화면. 선명한 그의 얼굴.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윤아가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검사기관 직원과 이상무의 통화. 네, 이사님. 지시하신 대로 다른 샘플로 검사 진행했습니다. 이상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최재혁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이상무. 회장님. 저는 닥쳐. 30년을 믿었는데 감히 나를. 윤아가 또 다른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이상무 전무는 30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화면에 횡령 증거가 나타납니다. 비자금 조성, 계좌 이체 내역. 이 자료는 사촌 오빠가 죽기 전에 조사하던 거예요. 최재혁의 눈이 커집니다. 유진이가? 네. 그리고 오빠의 사고도. 윤아가 마지막 파일을 엽니다. 교통사고 조작 관련 문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집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이상무를 잡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끌어내. 이상무가 끌려나갑니다. 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최재혁과 윤아만 남습니다. 긴 침묵. 윤아야. 최재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실은 나는 알고 있었다. 네. 유진이가 미선이를 만난다는 걸. 임신했다는 것도. 윤아가 숨을 멈춥니다. 하지만 나는 재벌가 체면 때문에 막았어. 유진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최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제발 제 가족만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빌었는데. 나는 돈을 던지며 헤어지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아버지, 내 욕심이 내 자식을 죽였어. 그리고 손녀까지 모른 척했어. 최재혁이 책상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유나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3일 후 공정한 제3의 유전자 검사기관 최재혁, 박소희, 한미선, 서연 모두 참석합니다. 최윤아도 함께 왔습니다. 새로운 샘플 채취? 이번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3일 후 결과 발표. 의사가 서류를 읽습니다. 최재혁 회장님과 최서연 양. 친조부와 손녀 관계. 일치율 99.2%입니다. 박소의 여사님과 최서연 양. 친조모와 손녀 관계. 일치율 99.4%입니다. 보관 중이던 최유진 전무의 유전자 샘플과 비교 결과. 친부와 친딸 관계. 일치율 99.9%입니다. 박소희가 서연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손녀, 내 손녀, 8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손자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최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듭니다. 서연아, 서연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포옹합니다. 일주일 후 JH그룹 회장 집무실. 최재혁이 서연에게 두꺼운 서류를 내밉니다. 이제 넌 우리 가족이다. 정식 상속인이야. 서류 더미, 입적신고서, 재산 분할 문서, 그룹 지분 15%, 시가로 7천억 원이다. 서연이 서류를 넘깁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들. 박소희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가 방도 다 준비해뒀어. 2층 제일 좋은 방이야. 최윤아가 다가옵니다. 서연아, 미안해. 처음엔 널 경계했어. 질투도 했고, 언니.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넌 진짜 가족이야. 우리 함께 가자.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며칠 후, 서연이 혼자 낡은 분식집 앞에 섭니다.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안에서 한미선이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엄마, 서연아 왔니? 엄마 나. 한미선이 서연을 끌어안습니다. 서연아, 그게 내 자리야. 하지만 엄마는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행복했어. 가난해도 힘들어도 너랑 함께라서. 서연이 분식집을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 삐걱거리는 의자. 하지만 이곳엔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엄마, 여기가 진짜 집이었어요. 며칠 후, JH그룹 회장실. 전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재혁, 박소희, 최윤아, 한미선, 서연. 서연이 재산 분할 서류를 최재혁 앞으로 밉니다. 할아버지, 미안하지만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모두가 놀라서 서연을 봅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저는 20년을 엄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였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재산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 최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넌 유진이를 닮았구나.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최재혁이 서연을 끌어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박소희가 제안합니다. 그럼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우리는 그냥 가족으로 살자. 그게 유진이가 원했던 거야. 1년 후, 새로 단장한 분식집.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유진네 분식. 안에는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최재혁, 박소희, 한미선, 서연, 최윤아. 5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미선이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입니다. 서연이 대학에 복학해서 주말엔 홀 서빙을 합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최재혁과 박소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우리 손녀. 오늘 떡볶이 맛있겠다. 최윤아가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옵니다. 언니, 내가 설거지 할게. 어머, 재벌 상속녀가 설거지를. 나도 이제 가족이잖아. 최재혁은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제 유진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아 덕분에 늦게나마 배웠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주말 오후 5사람이 최유진의 무덤 앞에 섭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무덤 앞에 놓습니다. 아빠, 우리 다 함께 있어요. 아빠가 원하던 대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가을 햇살이 5사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